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250페이지 되어 있네요, 교재. 자, 250페이지. 자, 이제 계약국 강론이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맞죠? 그 매매 교환 임대차가 5문제 나오니까 오늘 3시간 걸쳐가지고 요 판례도 한번 보면 너무 많죠? 많은데 하여튼 그래요. 자, 봐요. 먼저 요 매매가 성립하려면 합의해도 되고 계약금 계약해도 돼요. 계약금 계약이고. 그리고 뭐 매매 예약을 해도 돼요. 작년에 이게 나왔는데 이건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럼 봐요. 소스 감지된다. 뭐 바꿔야 되겠네. 완전히. 자, 봐요. 자, 이 예약이란 것은 이 매매가 본 계약이고 요 예약은 미리 맺는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251페이지 보니까 그 관련 판례에서 1번 있잖아요. 그 1번, 2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이해 안 되는 분은 그 위에 조문을 봐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매매의 일방 예약이잖아. 거기 매매 예약입니다. 그 타이틀이. 자, 그럼 칠판 봐요. 자,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여건이 안 된대도 근데 탐이나 어떻게 해야 돼? 예약이라도 했나요? 그럼 예약을 하면 우리는 매수인에게 일방 예약 완결권을 준다 해도 뭘 준다? 완결권. 이 완결권은 형성권을 했다. 그래서 그 완결권을 행사해버리면 뭐가 돼? 바로 본계약이 매매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뭐 한다? 예약을 합니다. 예약도 계약이에요. 자, 그때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요리되어 있잖아. 됐어요? 자, 그러려면 자, 요 지문은 요겁니다.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지. 성립 당시에는 확정이 안 돼도 그러니까 예약 당시에는 확정이 안 돼도 그 예약에 기초해서 완결권 행사하면 확정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현재 행사 기간이죠.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라고 여기 있네? 형성권이다. 일방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럼 그 기간은 행사 기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나야. 서로 정하면 돼 약정을. 약정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예약이 만 때로부터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입니다. 자기들이 정했다면 그 기간. 정하지 않으면 뭐라고?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여러분, 우리 올해 학생들은 판례 수업이 중요한 걸 몰라요. 참 미쳐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입니다, 판례는. 요것밖에 없어요.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자,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52페이지에 그 마지막 그 계약금, 이겁니다. 요거는 내용도 봐요. 이렇게 내용도 많고, 7개, 8개, 9개, 10개다, 10개. 10개잖아, 지금 판례가. 판례가 많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실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판례가 나오는 거야. 자, 그때 이제 봐요. 먼저, 여러분, 이 계약금은 이행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 해자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먼저 그러면 조문을 이해를 안 하고 판례 수업 들으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252페이지의 하단의 조문. 자, 565조 보입니까, 조문? 자, 1항.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는 교부한 때가 그 요물계약이야. 그리고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라고?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1방 2제 나오네. 이행의 가로 착수할 때까지. 언제까지? 할 때까지. 교부자가 누구라고 매수인을 했지? 매수인은 뭐 하면 되고? 포기하면 되고. 옆에 수령자는 배액 2배 주고 해제하는 게 이게 해약금 해제야. 자, 이항. 그 551조가 뭔 거면 거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 551조가 뭐라고?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또 원상회복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번 이제 다시 봐요. 요 이행착수 전이라 했다. 그럼 이행착수가 뭐냐?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그 내용의 일부인 급부의 시대 내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 준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뭐 중도금을 제공한다. 그게 이행착수다 이 말이야. 그 이행착수하면 뭐 생각해라? 중도금. 이제 매수인은 중도금이고 매도인은 등기 주는 겁니다. 그게 이행착수야. 그 전까지만 해야 된다. 왜? 아까 조문에서 1방이 이행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하라고 해제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래. 그 다음 이 계약금에 관한 요 조문 강행규정 임의규정 교환까지 임의규정이잖아. 지금 매매하고 있다. 그래서 해약금 배제 약정 임의규정 유효된다. 이거는 해약금을 배제한다. 해약금 해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약금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왜? 임의규정이니까 유효가 되잖아. 요리되는 거예요. 또 자, 특약이 있어야 이중적.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요 판례는 자, 우리 교재를 그 아까 보면 두 번째 줄에 다른 그 조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찾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달리 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칠판매요. 약정을 하면 요리 돼요. 뭐요? 자, 이렇게 계약금 역할은 특약이 없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되는 거야. 달리 정하면 뭐가 된다? 그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게 위약금이 됩니다. 그래서 특약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위약금 성격을 갖는다. 요리 돼 있잖아. 뭐가 없어야 된다고?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없으면 해약금 이 말입니다. 그리 적어놔요. 이해 잘 안 되면 특약이 없으면 뭐 해약금,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끝. 다시 뭐가 있으면 그리 적으면 돼요. 자, 이 4번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유동적 무효가 요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인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유동적 무효입니까? 보기 돼야 돼. 다시 뭐라고?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써서 그럼 뭐라고? 그 계약은 그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 이런 말이야. 그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래도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자 봐요. 아까 일방이 조문에 아까 보니까 이행착수 전까지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 줘갖고 해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인데 그 유동적 무효에서도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판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제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4번은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유동적 무효인데 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약금 해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1번이 뭐라고? 이행착수는 이행의 뭐? 거부 실현을 착수하는데 뭐가 이행착수다? 중도금. 그리고 이 계약금 규정은 강행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배제 특약하면 유효하다. 3번이 어려우면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 특약이 있으면 뭐라고? 위약금. 자, 4번이 뭐라고? 허가고익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유동적 무효인데 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약금 해제가 된다. 그게 4번이에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조금 전하고 같은 관련된 얘기 봐요. 조금 전에 특약이 뭐라고? 없으면, 자,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 있어야 위약금. 위약금이 뭐 들어갈까? 그걸 더 설명하면 요거야. 손해배상의 그 예정이야. 이 뜻이 뭔가 하면 손해가 생기면 그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액을 미리 정한 거야. 다시 뭐라고요? 손해배상 예정은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겠다는 액을 정한 거다 미리. 그게 손해배상 예정 뜻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기성은 안 됩니다. 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기성하는 것은 아니야. 특약을 해야 된대도 같은 아까 이 5번이나 이 3번이랑 같은 말이야. 연속적인. 자, 6번 계약금이 교부지에 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금이 교부지에 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금이 교부지에 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이야. 계약만 해놓고 계약금을 1000만원 주기로만 해놓고 안 줬다 이 말이야. 그럼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성립한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 됐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고 종된 계약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가로. 자, 이런 의미인데 조금 전에 이행착수 뭐라고? 이행착수 전까지 어떻게 한다고 할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 주어서 끝내는 거잖아. 다시 뭐라고? 교부자는 포기. 언제까지? 이행착수 전까지. 그때 어쩌고 저쩌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받았다. 여기 이행착수일까요? 물어보는 거야. 아닙니다. 아까 이행착수가 뭐야? 중도금 주는 거야.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시 돈 받았단 말이 없잖아, 중도금을. 그래서 이것도 이행착수가 아니야.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 승소 판결을 받은 그 자체 가지고는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이행착수 전이야. 그럼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 주어서 해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질판. 매수인이 포기하네? 교부자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아무리 판례해도 이게 이해 안 되면 안 돼. 다시. 자, 봐요, 여러분. 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입니다. 그리고 약정이 없으면 조금 전에 뭐라고? 해약금으로 돼요. 그래서 해약금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어요. 이 해약금 해제는 일방이 마기 전까지 이행착수 전까지 하는 거야. 교부자는 어떻게 하면 되고? 포기. 수령자는 2배를 주면서 끝내는 거예요. 여기는 손해배상도 안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배액은 반드시 제공을 해야 돼. 1000 받으면 2000. 근데 법원에 공탁까지는 필요가 없어. 여기 기본 내용이야.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 계약금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설명하면 이해되지. 그래도 왜 강의를 전하니까. 근데
이게 좀 돼 있어야 돼, 베이스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이다.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 해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까지다. 교부자는 포기, 수익률은 2배 준다. 2배 줄 때 1,000 받으면 2,000 줘야 반드시 정한다. 공탁 필요 없다. 이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원상 없다. 특약이 없어야 해약금이다. 아까 특약이 있으면 뭐라고? 위약금. 그거 여기 있잖아. 그 위약금이 뭐라고 다른 말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봐요. 지금 요 내용은 1심에서 승소받은 거는 이행착수가 아니랬잖아. 그러니까 이행착수 전까지는 얼마든지 해약금 해제 되잖아. 교부자 포기 수령제 2배.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봐요. 누구의 기책이야? 매수인이 잘못했어요? 기책 소유됐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계약 내용이 매도인의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에만 이약금 약정을 두었다. 매수인의 기책 소유된 계약금 해제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요 약정, 위약금 약정을 할 때 매도인은 잘못하면 2배 물리고 매수인은 그런 말이 없어. 그러면 매도인만 잘했을 때만 약정을 둔 거야. 그럼 매수인이 잘못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야. 약정했을 때. 그 약정대로 간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또 매수인이 잘못하면 뭐하자. 그림만 두고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는 그런 걸 약정을 안 하면 매도인 잘못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야. 여기서 특별하게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 귀책, 책임이 있을 때만 어찌하자라고 했었다면 매수인이 잘못했다면 그거는 여기와 연관이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8번. 아까 나왔네? 이제 봐요. 뭐, 잔대금 지급 구하는 소송 제기했다. 여기서 역시 뭐예요?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조금 전에 승소 판결 받아도 뭐가 아니고, 이행착수가 아니고, 자, 알아놔야 돼.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도 이행착수 아니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볼까요? 그럼 칠판 여기 봐요. 여기서 아까 유동정무위가 뭐라 했어요? 이게 뭐가 유동정무위야?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죠? 그러면 거기서 아까 해약금 해제가 되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안 받은 상태에서 계약했는데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으면 이행착수일까요? 물어보는 거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도 이행착수 아니야? 1심 성소도 이행착수 아니잖아. 그 소제기도 아니야. 소송만 제기한 상태인데 성소도 아닌데 소를 제기하는 게 이행착수 아니야. 그러면 허가구에서요. 토지의 허가구에서 허가받았다. 이행착수일까 아닐까? 찍어라.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착수 아닌 거 세 가지를 해야 나야 돼. 성소 판결받았다. 소를 제기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받았다. 이 세 가지는 이행착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돼야 돼요. 성소 판결받았다. 소송 제기했다. 허가받았다.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았다. 성소 판결받았다. 소를 제기했다. 허가받았다. 이 세 가지는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다시 들어와서 이제 자 요거 그 내용이고 자 9번 여기 있다 봐요. 이거 나오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행착수를 해서 안 했어. 그래서 매도인은 해지할 수 있다 돼 있잖아. 요거. 자, 그 다음에 10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 있을까? 중도금을 지금 오늘 4월달이 4월 말일 주기로 했는데 오늘 중도금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겁니다. 이거.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다. 됐어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지만 그런 거 필요 없고 이행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4월 30일로 정했어. 근데 오늘 전이잖아. 4월 오늘 20일이잖아. 오늘도 줄 수 있어. 그 다음
이것도 재밌습니다. 좀 전에 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만 해야 돼? 계약금을 줘야 돼? 지급해야 되죠? 줘야 되죠? 그런데 일부만 줬답니다. 아니래 2천만 원, 아니 1,000만 원 계약금 주기로 하고 일부 뭐 500이나 600 줬대. 400, 500은 안 주고. 일부만 지급된 경우 읽어봐요. 또고 주장하면 이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말이야. 안 됩니다. 계약금이 여러분 1,000만 원 계약하고 그 중에 뭐 500 주고 500 못 줬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봐요. 매도인이 그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100, 1,000만 원인데 만일 600 받았어. 600의 100, 1,200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부만 지급되면 매도인은 끝내려면 일부 가지고 끝낸다 아니야. 요물 계약이야. 다 줘야 돼. 일부 줬다 해서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요물 계약 뜻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들은 다 중요합니다. 다시 첫 번째. 이행착수 뜻이 말고 급부 실행에 착수하지 준비는 아니다.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행착수 대표 선서가 뭐라고? 중도금 주는 거다.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얼마든지 해약금 해제를 배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약이 있으면 이중인데 없으면 해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받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도 해약금 해제가 된다. 5번 자 이렇게 특약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될 뿐이지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6번 계약금은 요물인데 교부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밑에 성소 판결이 이행착수가 아니고 7번은 매도인만 잘못하면 뭐뭐 하자고 적혀있다. 매수인이 잘못했을 때는 필요 없다. 매도인만 반대로 매수인만 잘못하면 뭐 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지. 거기에 약정이 안 된 사람이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8번 이행착수. 자 9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행착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11번 일부만 지급되었다. 요물계약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금 아니 그게 아니고 가계약금도 법률적으로 계약금이다. 명칭에 관계없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이야. 실무 생각하면 안 돼. 가계약금 이러잖아. 가계약금은 계약이 안 되면 돌려준다 사고 이러죠. 가계약금도 계약금인데 돌려준다 계약이 안 되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2배도 안 주고 그냥 돌려준다? 이게 무슨 말이다? 임의규정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정해서 그런 거야. 아예 배제할 수도 있고 이번 계약은 뭐 2배 주고 끝내는 이런 거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임의규정. 또 그리 정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지. 명칭에 관계없다. 다 계약금이다 법적으로.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정했잖아. 가계약금도 계약금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 앞에 단계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래도 법적으로. 그러면 좀 이렇다고 합니다. 계약금이 1,000만 원이면 가계약금은 또 200이나 100을 걸어요. 그렇죠? 그게 계약금인 거예요 법적으로. 200이 100이.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둘이 만나서 1,000만 원 계약서 쓰잖아. 그럼 다시 계약금 그걸 바꾼 거야 법적으로. 변경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법적 리드 사고방식이고 리걸 마인드고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가계약금 주던데 자꾸 이란단 말이야. 오늘부터 뭐라고? 뭐에 관계없이 명칭에 관계없이 계약금이다. 단 임의규정이니까 그리 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계약금은 10% 주는 게 아니라 뭐 자기 마음대로 줘도 돼 약정으로. 그래서 그래요. 자, 그 실무 너무 생각하면 이게 좀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자, 넘겨요. 257 기본서 257 아이 책. 자, 이 밑에 판례 2개가 보입니까? 예. 그것도 무슨 말인지 미칩니다.
자, 첫 번째. 그 1번 타이틀이 뭐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좀 타인 권리 매매가 이걸 이제 알아야 풀리는 거야.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합니다. 요럴 때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는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 전부가 타인일 때 매수인이 악이면 해제는 돼요? 손해배상은 안 돼요? 여기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담보 책임입니까, 이게? 좀 여기 담보 책임이야? 그게 또 모르잖아. 물어보면. 담보 책임이잖아. 권리하자 담보 책임이잖아. 전, 일, 수, 이익, 저당권, 전세권. 5개 있잖아. 전부가 타인 소유. 지금 이게 담보 책임 설명하면 돼, 제가. 일부가 타인 소유. 10번째가 뭔데라? 수량부족, 일부 멸실 좋다. 이기 뭐야, 이기? 용익적 권리 제한. 마지막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잖아, 실행. 그 5가지가 권리하자인데, 담보 책임인데, 이때 전부가 타인이면 매수인이 악이라면 해제는 하지만 손해배상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담보 책임 가지고는 매수인이 악이라면 해제는 되는데 손해배상을 못해. 여기 이제 요거 설명하는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 못합니다. 담보 책임 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7번 봐요. 그래서 타인 권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 의무가 자 이제 줄 거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이 잘못에 누가 또 추가된 거야? 매도인의 또 다른 귀책, 책임 사유가 개입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7번 봐요. 그래서 했다면 여기에 한 자 매수인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왜? 매수인이 악이다 이 말이야. 저거 왜 매수인이 담보 책임에 의해서 손배를 청구하지 못해요? 없다가 매수인이 악이어서 그래. 이거 설명했잖아. 매수인이 악의일 때는 해제만 되고 전부 타인일 때 손해배상 안 된다 했잖아. 자 그런데 누구 잘못이라고? 매도인의 기책사유 이게 뭐야? 책임사유 이게 뭐야? 채무불행이야 이게. 또 다른 매도인 잘못이 있대도 그래서 이행불능이 된 거야. 이행불능이 채무불행이잖아. 거기에 누가 잘못이 개입됐다고? 매도인이 별개로 요 기책이 줄 거랬잖아. 그러면 매수인은 너 채무불행했네? 거기에 쫓아서 계약을 끝내고 손배 청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야. 돌아버립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담보 책임만 따져보니까 매수인이 악이고 전부가 타인 소유니까 손해배상이 안 돼. 해제는 돼. 왜? 전악해니까. 전악해를 모르는데 지금 그 이상 설명 안 되는 거고 거기 된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그 이행불능이란 채무불행에 누구 또 잘못이 개입됐다고 적혀있노 글자가?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러면 매수인이 해제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경합 여부 이 말이야. 여러분이 매수인이다. 그럼 저렇게 하면 돼. 담보 책임 가지고는 내가 악의였다. 전부가 타인이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해. 해제만 돼.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돼서 또 잘못이? 매도인의 또 다른 채무불행이 있기 때문에 해제하고 손해배상합니다. 그건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설명드리면 돼요. 이게 뭐 자꾸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달라해도 그냥 그렇게 쭉 언제 공부도 안 하노? 공부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설명하면 듣고 아 그래 내 잘났다 그냥 그래 뭐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다가 이게 나는 모의고사나 뭐 풀어봐야 돼 문제에서. 그래야 이제 느껴져 갖고 야 그거 설명한 게 있던데 이래 되는 거야. 지금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너무 많은 걸 10개나 뭐 이렇게 몇 개씩을 주입시키려면 안 돼. 아, 오늘 우리는 저 별날에 왔은 거예요. 별날에. 그런 게 달날에 온 거예요. 달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제 권리 전부가 타인이네. 자,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담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거 권리 전부가 타인. 물건 자체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목적물을 현존하나. 그것이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유사한 판례가 오전에도 했다. 오전에 이 어디서 했는가 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놈이 나와. 계약 체결상 과실은 뭔가 하면 건물이 어젯밤에 폭삭 없어졌는데 오늘 계약하는 거야. 다른 놈과. 그때는 아예 목적물이 없는 거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이 담보 책임은 물건 자체는 있지만 누구 소유야? 전부가 매도인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지는 거잖아. 요거 같은 거잖아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너무 어려운 판례인데 한번 읽어봐. 이거 뭔 말이야? 우선 이행이익 적어봐. 요거는 전매 차익, 시세 차익입니다. 그래서 전부 권리, 타인 권리, 요거. 요 때는 이행이익이고, 자, 그 밑에 또 그 이외에는 무슨 이익이라고 또 실내이익을 배상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 판인데 시험에 혹시나 싶어서 다시 전부 타인일 때는 요 때는 뭐라고?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외의 담보 책임, 그때는 실내이익. 이러면 아까 이행이익은 뭐라 적었다고? 전매 차익. 실내이익 적어봐. 실내이익은 자, 금융의 이자. 이런 매수하려면 돈이 없으면 돈 빌리잖아. 이자 나가 안 나가? 그 이자를 말하는 거야. 또는 조사 비용. 그 물건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게 실내이익이야. 자, 3번 읽어봐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때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과실은 누구한테 속합니까? 매도인이잖아. 돈 다 주면 누구야? 매수인이잖아. 그때 매수인은 인도 의무 지처를 인한 손배는 청구할 수가 없다. 왜? 누가 가져가야 돼? 돈 안 주면 누구 거야? 매도인 거지. 그 말입니다. 자, 4번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읽어봐요. 무슨 상계? 과실상계가 무슨 말이야? 그렇죠. 과실을 퉁친 거죠. 과실상계 나오면 여러분 교통사고 이겁니다.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뭐라고? 그런데 이제 7번 봐요. 요 담보 책임에서는 자,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줄 거예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노란 거 봐요. 그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자, 매수인의 잘못 줄 거 봐. 그래서 매수인도 잘못에 뭐 했다면 가담했다면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그걸 따져줘야 돼, 무시해야 돼? 따져줘야지. 그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과실상계가 여기 판례 하나 나오고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어디 나오더라? 어디 나와? 과실상계 법리를 준용할 수 없다. 표현대리. 무슨 대리? 표현대리 나옵니다. 거기 중요하다. 표현대리의 과실상계 법리 중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비록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자 발생이나 확대에 강원한 매수인 잘못이 있다면 참작해서 범위를 정해야 된다. 당연한 논리야. 자, 여기서는 여러분 크게 중요한 판이 없습니다. 요거요. 요건 알아야 돼. 요거 전부 타인. 그리고 아까 요거 위에 1번. 1번하고 2번에 1번. 2번에 가로 2번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자, 왜 요 판례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가 하면, 다른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우리 시험은 매수인이 악일 때 인정되고 안 되고 있잖아, 그거 이런 거. 거기에 거의 막 꽂혔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내요. 혹시나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럴 때 보인다. 그럴 때 요걸 때 올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보자. 다무 책임인데. 이거 무슨 글자고 이거? 그러면 전제 조건은 이걸 알아야 돼. 전부가 타인 소유, 일부가 타인 소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적 권리, 저당권, 전세권. 맞아요? 그때 수가 뭐라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정확하게. 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또 글자를 한번 볼까? 섬세하게 보면 전부가 뭐야? 권리. 전부가 타인이지? 권리. 일부지? 요거는 뭐라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야? 이거 뭐야 이거? 용의권이죠? 제한이잖아. 용의권이 지상권 있는 거잖아. 저당권 전세권은 행사죠? 행사가 실행이야. 잘 봐요. 요놈도 권리가 있어 없어? 전부가 권리 전부가. 요것도 권리. 용의권도 권리야? 저당권도 권리야? 요놈만 권리란 말이 없어. 담보 책임을 그런 게 뭐라노? 이 왜? 다른 놈들은 4개 다 권리란 말이 있는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만 권리란 말이 없잖아. 그러면 이놈은 논리적으로, 이거는 지금 권리하자 담보 책임이야. 맞아요? 또 하나 더 뭐가 있어? 물건 하자 담보라 했잖아. 요놈은 요리 가야 돼. 논리적으로. 물건이 이상하잖아. 그러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권리하자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물건 하자로 갔는데 여기 어디에 와 있노 지금? 권리하자에 딱 버티고 있지? 그래도 왜 말을 못하노? 요거 때문이야. 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되려면 요 매매가 돼야 돼. 무슨 매매? 그게 뭡니까가 이거야. 면적을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돼. 그럴 때만 욕이 되는 거야. 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했을 때? 면적을 가격 결정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요 뒤에 보면 나오죠 봐요. 분양 나올 거야 봐. 아파트 분양계 아파트 분양할 때 뭐라고 해? 평당 얼마를 하잖아. 그 평이 뭐야? 그렇게 돼. 한 평에 이제 요즘 아파트 분양가 한 평에 1,500 정도 하지 대구도. 그럼 30평이면 4, 5, 5천일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 수량 지정 매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획은 다 뭐라고? 자, 수량 지정 매매를 보아 돼 있잖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된대요? 그러면 그런 게 뭐다? 수량 지정 매매야. 그런데 밑에 2번 이것도 재밌죠 봐요, 여러분. 이 뭐라 되노 이거 2번 타이틀이. 단위 가액에 단위 면적당 가액이고 면적당 그 시가가 만일에 100이다. 공부사 면적이 100평이다. 100만원 곱하기 100만원 얼마고? 100만원 곱하기 100만원 얼마예요? 1억. 그렇게 1억이 나왔어. 그러면 수량지정 매매 왔는데 요렇게 했다 해도 요거는 어떤 사건인가 하면 칠판 봐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임의 경매잖아. 그럼 어느 토지가 경매가 나와. 그럼 이거 감정평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할 때 경매법원이 여기 100평이고 평당 100만원에서 1억 감정한 거야. 그게 그럼 수량지정 매매야? 아니라는 판례야. 봐요. 면적을 토지에 특정하게 표적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됐어요? 쭉쭉쭉 어떻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가 없다 돼 있잖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야. 여러분 제가 하는 게.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만일에 토지 매매한다. 전체 만일에 시지동 100번지다. 이 100이 9,900제곱미터다. 예를 들면 990제곱미터다. 그러면 990제곱미터가 얼마다? 금 얼마? 요리 적어야 돼. 그러면 설사 수량이 부족하다 일부 멸실을 하더라도 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데로 가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되려면 꼭 뭐가 돼야 돼? 수량 지정 매매가 돼야 된대도. 그럼 수량 지정 매매를 뭐라고 이야기했나 내가? 매각을 면적을 가격을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된대도. 그러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방지하려면 전체 얼마다 1이나 해야 돼. 물론 이제 그걸 또 나눕니다. 만약에 이게 1억이면 1억 나누기 990제곱 해갖고 뭐 얼마다 1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대도. 계약서에 요리 적어버리면 요 전체 토탈 얼마다? 그러면 이게 수량지정 매매야 아니야? 아니잖아.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 책임을 면합니다. 계약서 쓸 때 실무 가서 코 한번 끼봐야 된다. 그래야 내 말이 들어온다. 지금. 평당 얼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때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봐요. 자, 여기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계약을 100평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90평이단 말이야. 미달하고, 그 매매가 뭐, 수량 지정매에 해당한다면 요리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담보 책임을 생기는 거야. 자, 그렇게 대금 감액합니다. 여러분, 이 전일 수익 저당 전세는 대금 감액이 나와요? 대금 감액 정권 어디에 나오노? 일부에 나오잖아. 일부가 무슨 일부야? 요 두 개잖아. 이거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고 수량부족 일부 멸실 여기 두 가지에 뭐가 나와? 대금 감액 청구가 나오잖아. 청구권이란 거. 이때 깎아달라 하는 거야. 이런 매매가 되어야 나중에 부족하면 깎아달라 하는 거지.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권은 별도로 부당이 되거나 기타 계약처리 과정에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거밖에 없는 거야. 수량 지정 매매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실제 청약해 보니까 부족하더라가 돼야 돼. 이 뭐 잘 시험에는 뭐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판례들인데 이 판례들은 그래도 한번 듣고 가면 돼. 자, 그다음에 요것도 재밌습니다. 자, 요거 자, 요 저당권 전세권 요거는 잠시만 쉬었다 해보겠어요. 요것도 재밌는 판례입니다.